세굴방지벽 수량산출서 작성 방법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정말 만들 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현장에서 한 번쯤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세굴방지벽입니다.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설명이 조금 애매합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는데 하천 옆에 두툼한 벽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용히 적혀있는 글자 하나, 세굴방지벽. 이 벽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 때문입니다. 하천의 흐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처음에는 3인의 흙이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흙이 더 빠지고 결국 제방이 약해집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두는 것이 바로 세굴방지벽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 때문에 흙이 계속 깎여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세굴을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비온을 쌓는 방식도 있고 포강토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사용해 만드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 대부분 이 방식의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굴 방지벽이 필요한 곳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유속이 빠른 하천, 홍수가 자주 나는 구간, 교량 기초 근처, 제방이 약한 구간, 이런 곳에서 토사가 계속 빠져나가면 단순히 흙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교량 기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구간에 반드시 세굴 방지벽을 설치합니다. 이제 수량 산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산출서를 잘 만드는 기술자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산출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검토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시는 형상이 비교적 단순한 반중력식 형태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위 수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산출서를 깔끔하게 만드는 기술자들은 대부분 이렘 기준 단위 수량을 먼저 만들어둡니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나중에 연장만 입력해도 전체 물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세굴 방지벽에서 기본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콘크리트 물량, 거푸집 면적, 철근.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대부분의 물량이 정리됩니다. 먼저 콘크리트입니다. 벽체와 기초 부분 최적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쳐서 이렘 기준 단위 수량을 만듭니다.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0.311, 0.31, 1.31 이렇게 계산하면 이렘 기준 콘크리트 물량은 0.690m가 됩니다. 여기에 레미콘 규격까지 함께 적어두면 시공하는 사람도 강도와 자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 훨씬 편합니다. 다음은 거푸집입니다. 보통은 기초를 먼저 타설하고 그 다음 벽체를 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을 계산할 때는 시공 순서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면적을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렘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전면과 후면 등 일부 면적을 나중에 집게표에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산출서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철근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위 중량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면에 D13 철근이 20개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D13 철근 단위 중량은 0.95kg입니다. 그러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이렘 0.95kg 20 결과는 19kg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철근도 계산한 뒤 톤 단위로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량 집계표입니다. 집계표를 만들어두면 전체 물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공사 내역서 작성할 때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정리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는 이미 중급 기술자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수량 산출서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위 수량이 조금 틀려 있기도 하고 면적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큰 문제라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오류까지 전부 수정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 오류를 수정하면 설계 변경 금액이 약 10만원 정도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정하려면 협의, 검토, 문서 작성, 회의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약 1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10만원 늘리려고 100만원을 쓰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판단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의 몫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분쟁이 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설계도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정당한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서도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사진, 작업일지, 산출서 이런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래 버틴 기술자들은 모든 오류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 기술자의 감각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굴 방지벽 산출 방법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방식입니다. 도면을 이해하고 이렘 단위 수량을 만들고 연장을 곱하고 집게표를 정리한다. 이 흐름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산출선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살아남는 기술자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세굴 방지벽 수량 산출,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과 지문 콘텐츠는 설담 연구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